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이고요. 오전 5시 24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비트코인은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아까 한 밤에 잠깐 이제 9시쯤부터 11시죠. 11시부터 해가지고 순간 좀 이제 또 급락이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그나마 진짜 약간 완전 마지노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근데 확실히 이 선을 엄청 방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46,500, 46,000 이거를 완전히 진짜 끝에서 벼랑 끝에서 철벽 옹성하는 느낌? 농성하는 느낌? 철옹성을 지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좀 빠지는 순간이 나오기는 하지만 다시 올라와 주면서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지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이제 비트가 또 뭐 역시 하락을 하면서 횡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알트 몇 개 진짜 소수 이런 알트들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탈비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가 하락하는 거랑 좀 그 같은 사이클로 가지 않고 좀 덜 하락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저번에 한번 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가격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하락하는 어떤 그런 퍼센티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하락폭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을 하는 그런 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이어 1 코인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좀 포진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지만은 이렇게 그 비트가 하락할 때 어떤 알트코인들 위주로 반등 구간에서 조금 단타를 노리신다면 무조건 메이저 알트들 레이어 1 코인들 위주로 주어 주시고요. 단기로 항상 대응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중에 탑이 되는 애들은 이제 보시면 최근에는 아발란체가 가장 그래프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매틱이라든지 루나, 그러니까 아발란체 1등, 2등 테라, 루나, 그리고 3등이 뭐 하모니, 폴리곤, 솔라나 요 정도. 요거 세 개는 좀 비슷했고, 아발란체가 좀 넘사벽으로 같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탁 튀어 오르는 그런 힘이 가장 좋았다. 이런 것들은 또 뭘 뜻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에 대한 그 알트에 대한 특정 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잠재되어 있는 프로젝트 코인인 거고, 이제 추후에 하락장을 만약에 진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장에서 조금씩 꾸준히 모으면은 굉장히 좀 좋은 코인일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후에 비트가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깨지고 만약에 골로 간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어떤 알트들을 좀 모을까, 물론 당연히 비트랑 이더 위주로 모으시면 좋습니다. 비트는 무조건 모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내가 이더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나는 이더보다 차세대 알트들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는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알트들 위주로, 그런 알트들 위주로만 좀 주어주시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과거 이제 코인들, 이런 코인들 좀 버려두시고요. 왜냐면 그래프로 그냥 이게 너무 뻔하게 증명하잖아요. 수치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 증명을 하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이 정도고 이 마이너스의 영역에 있는, 속해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좀 같이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말은 곧 어떤 말과 같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BTC 마켓에서, 사토시 마켓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거랑 개념이 같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랑 똑같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그래프랑 거의 유사한 패턴.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비트 개수가 늘어나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이제 오늘은 좀 BT 차트를 여러 개를 되게 가져와 봤어요. 되게 여러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 긍정, 그러니까 롱 쪽 뷰, 그리고 숏 쪽 뷰, 여러 가지 좀 뷰들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이낸스에서 런치풀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스트리트 월즈라는 프로젝트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BUSD 가지고도 참여 가능하니까, 혹은 BNB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후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3일 뒤에 이게 지금 화요일인가 할 건데, 화요일 7시인가? 화요일 7시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또 게임스패드라고 그 프라임 리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즘 메타랑 좀 괜찮게 통하겠죠. 사실 저번 거 이제 UMD 맞나요? 그 토큰은 조금 상승률이 좋진 않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해보시고, 대신에 요게 지금 새로운 룰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뭐냐면, 요게 지금 보시면은 새로 생긴 룰인데요. 거래량이 이 지금 17일에서 21일 사이, 그러니까 이 프라임 리스트 진행하기 전에 최소 거래량이, 계정당 거래량이 200 테더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0 테더면 큰 적이 아니니까 뭐 하나 샀다 팔았다 잠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꼭 해주시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단,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끼리 교환하는 거는 제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이 없고 거래량 많은 얘들 위주로 20만 원만 한번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은 손실이 뭐 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몇천 원도 안 나올 거예요, 사실. 바로 하면, 바로 샀다 팔았다 하면 손실률이 거의 없고, 이런 이벤트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고요. 제가 요즘에 막 아이디어 플랫폼 이런 거를 좀 많이 바빠가지고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뭐 레드카이트라든지 뭐 게임파이라든지 이런 쪽은 꼭 챙기시면서, 시드가 적은 분들은 계속해서 좀 불려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차트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차트 끝나고 나서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근데 지금까지 시드를 어떻게 불렸더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방송 끝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닌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이 또 빠지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바닥을 기고 있고요. 지금 이게 바닥일지 혹은 지하실로 가는 입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같이 봤었던 삼각 수렴 차트가 지금 어느 정도 좀 깨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주황색 영역으로 들어가는 좀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수렴 끝에서 뭐 하락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 단계는 물론 이제 잘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되게 지금 분위기는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상태이고, 물론 이 주황색 지금 영역에 매수 대기 이걸 온체인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매수 대기 물량 자금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4만 달러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4만 2천을 다시 한번 찍고 갈 수는 있어도 4만 달러를 쉽게 내어주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많은 분석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다른 의견을 좀 보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롱 뷰에 대한 관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결국에 계속 현재 저항 구간인 이 지지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이제 52,000, 3,000 이쪽 영역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분석입니다. 사실 이런 분석은 좀 그냥 각자 희망회로죠. 올라가는 것 또한 내려가는 것 또한 뭔가 그냥 희망회로, 지금 현 상태에서 좀 각자의 바램이 담겨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아 지금 확실히 시장에서도 좀 분석가들마다 의견이 많이 갈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인컴 샤크 같은 경우도 좀 전형적인 이제 희망회로를 많이 좀 구사하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보시면 이제 저항을 계속 하겠지만 물론 지금 이렇게 하방 구간에 있지만 계속해서 저항 구간을 밟거나 혹은 저항 구간을 통해서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도 행복하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행복하고 떨어지면은 이제 이 바이 더 딥에서 좀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좀 말을 표현을 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반반이네요, 반반. 그래서 지금은 여기죠. 지금 여기인데 하락을 하고 지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위로 반등을 하긴 할 거야. 하긴 할 건데 결국에는 좀 밑으로 다시 가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견이 많이 갈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반등하고 5만이나 5만 아니죠. 5만 2천, 3천 혹은 6만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마지막 이제 산타랠리 불장, 연말 불장 연초까지 해서 이제 좀 열기가 가지 않겠냐 이런 바램들 담긴 좀 사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의 또 분석에는 결국에는 좀 이렇게 조정 구간은 올 것이다. 이게 좀 많이 공통된 의견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갈리는 거는 지금 당장 12월 중반에서 12월 말 그리고 1월 초까지 해서 그대로 꼬꾸라질 것인가 혹은 중간에 한번 반등이 있고 그것을 통해 알트장이 열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는 거라서 좀 중기적 관점 그러니까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해서 이제 좀 조정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그쪽으로 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단기적으로 뷰가 어떻게 갈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진짜 몇 년 해가지고 뭐 최대 10년, 20년 이렇게까지는 무조건 좋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암호화폐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투자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즐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물려 있고 내 계좌에 잔고가 막 마이너스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마음이 편치 않은 거 저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딱히 해드릴 말씀이 그렇게 막 많은 이 포인트의 구간은 아니라서 네 일단 최대한 멘탈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좀 볼 수 있는 관점을 키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하락에 대한 의견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이 좀 그려지고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초록 구간 있죠. 따닥 그리고 파란 구간 상승 전 이제 조정 잠깐 온 구간 그리고 회색 전고점 구간 그리고 빨간색 두 개가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이제 트랩처럼 이렇게 두 구에 있고 과거의 초록색 구간보다 더 밑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 요 패턴이 어떻게 지금 좀 형성이 되고 있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제 5월, 6월, 7월에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면서 전고점으로 가기 전 파란색 구간에서 좀 횡보를 잠깐 해주고 회색 구간에서 전고점을 찍고 그리고 쭉 내려가기 직전에 빨간색 영역에서 두 번 정도의 페이크를 주고 쭉 하락하지 않겠냐. 근데 그 하락하는 구간은 전보다 조금 더 깊은 구간이지 않겠냐. 이런 분석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걸 아무거나 막 가져온 게 아니라 나름 좀 지금 보시면 트위터 인증을 다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컴샤크 같은 경우도 구독자가 굉장히 많고 펜토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인증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좀 의견들이기 때문에 되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견마저도 이렇게 많이 갈린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영역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삼각 수렴 형태로 잘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지금 유사한 패턴이 언제 있었냐라고 하고 봤더니 첫 번째로 21년 7월에 우리가 이제 5월 하락 이후에 5, 6, 7월 세 달 동안 이렇게 삼각 수렴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잘 해줬었고 중간중간 이렇게 물론 삐쩍 나가는 구간도 있었지만 그 수렴 끝에서는 이렇게 쭉 올라왔다. 그래서 그 수렴의 끝에서 결과에 두 가지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수렴의 끝에서 상승 관점, 이거는 21년 5월, 6월, 7월이고요. 차트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19년 말 차트입니다. 19년 9월. 그러니까 이거는 19년 7, 8, 9월 차트인데요. 여기서도 직전 전고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전 차트에 비해서 오랜만에 이제 좀 고점을 찍어주고 긴 구간 돌입을 해서 그 수렴의 끝에서 하락하는 차트,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좀 있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보고 또 이제 뭐 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예상이 뭐 뻔한 뭐 상승 아니면 하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아웃을 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장기 우상향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횡보 구간이 지금 방금 이렇게 예시를 들었던 두 가지 구간보다는 짧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상승 3달, 두 번째 하락도 3달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길진 않을 것 같고 조만간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는 6%에서 아까 잠깐 하락하는 그 여기 어디야? 여기에서는 제가 보니까 한 7%, 8%까지도 순간 김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내가 지금 이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좀 걸어놨다 라고 한다면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기준으로 좀 같이 걸어두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걸어놨다 그러면은 이제 김프랑 더해가지고 꽤 많이 이렇게 단타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단기 매매 형태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는 하시되 지금 이런 구간에서 단타를 하실 거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단타를 지금 이런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아예 아싸리 더 완전 막 20, 30%씩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저점 매수 이렇게 잠깐 해가지고 수익 형태로 매수 내는 게 아닌 이상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어제나 그제였나요? 그제 같은 이제 특정 어떤 연설 이런 배경이 있었을 때는 또 다르죠. 하지만 지금 같이 좀 애매한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는 단타를 굳이 하기보다는 좀 시장을 좀 분석하는 쪽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하시더라도 이제 소액으로 단기로 꼭 대응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두 번 찍었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영상에서 뭔가 조기가 돼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이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였냐면은 근데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이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최근에도 NFT 관련해서 붐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기사로도 최근에 뭐 펩시라든지 지금 현재 아디다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대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NFT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콩즈라고, 혹시 이두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지니어스에 나왔던 프로그래머, 약간 천재 프로그래머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나왔었던 그 사람과 이렇게 좀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콜라보는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이렇게 프로그래밍 개발 이렇게 관련해서 개입을 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되게 우리나라 그 커뮤니티에서 핫했어요. 메타콩즈라고 해서 이게 일요일에 12일에
민팅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뭐 완판이 됐고 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요게 120 클레이, 150 클레이 정도로 이제 거래가 처음에 민팅가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거래 가격이 한 10배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물론 코인 가격이 좀 이렇게 변동이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수익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저의 원칙을 좀 지키는 터라 좀 정보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10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클립드롭스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지갑이랑 연동해가지고 클립 지갑 해가지고 연동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NFT 마켓 플레이스라고 해야 되나? 조금 큐티하게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디팩토리라고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냐면 간단하게 뭔가 그러니까 메이저 뭐 NFT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런 거 기존 뭐 도사클이랑 뭐 그리다 작가 해가지고 콜라보해서 이렇게 좀 작품을 내는데 이제 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하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렴해요. 개당 30클레이고요. 그리고 77개 판매하고 이게 24일까지 매일 77개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저렴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 없이 지금 장에서 왜냐면은 지금 장에서 좀 막 이렇게 좀 애매한 거 비싼 거 추천했다가 호되게 당하면은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부담 없이 신청을 좀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당장 지금 한 3시간 뒤에 바로 9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완판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내일 해가지고 쭉 있으니까 관심 가져 보실 분들은 관심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그 NFT 그 이벤트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인가요? 그거 계속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따로 가져오진 않을게요.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하셔서 금방금방 체크만 하면 되니까 꼭 참여해 보시고요. 지금 비트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그냥 제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매매하고 하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보면 알겠지만은 하락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다들. 왜냐면은 하락은 맞춰도 욕먹고 못 맞추면 더 욕먹어요. 왜냐면은 하락에 대한 얘기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저만 해도 그래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물렸어. 근데 막 저 유튜버가 지금 장 안 좋다고 하고 더 하락할 것 같아 라고 하면 희망을 찾는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기 싫을 수 있죠. 보기 싫을 수 있고 이제 종종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막 나 어차피 좀 물린 것 같고 나 어차피 장투할 건데 그러면 나 어플 지우고 뭐 안 보지 뭐. 과거 17년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텨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행동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 비트 한정.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 물렸는데 비트를 내가 진짜 초장기로 10년 20년 보고 투자할 거라서 뭐 상관없어, 50% 마이너스 50%건 70%건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알트코인들, 특히 잡코인들을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거는 진짜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보기 힘들더라도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 하락이 나왔고 하락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락 관점의 근거가 뭔지, 하락은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열려 있는 채로 들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막 상승에 대한 얘기만 좋아하고 너무 상승의 관점만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과거에 그런 패턴으로 쫓다가 어, 말도 안 되는 하락을 계속해서 쳐맞다가 결국에는 시드가 막 다 날라가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양 방향에 대해서 무게를 똑같이 두고 좀 열어두시고 항상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순간 말하다 까먹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걸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뭐 별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 17년 중순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투자를 했었고 제가 시드가 크게 불었던 지점이 4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4포인트 정도.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만약에 날리고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날렸더라도 다시 시드가 퀀텀 점프를 했다. 혀가 왜 이렇게 꼬이죠? 퀀텀 점프를 했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어떻게 했나 내가 과거를 좀 돌이켜봤는데 제가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돌이켜봤는데 어떤 상황들이 보통 있었냐면은 일단은 추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첫 번째로 추세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어떤 코인을 사도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추세 그게 배경이 물론 가장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제 상황이랑 첫 번째 추세가 좋았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눈치가 빠르게 시장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잘했고 분석을 잘 했었는데 어떤 의미로 방금 이 얘기가 나온 거냐면 추세가 좋을 때마다 특정 사이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사이클이 굉장히 좋을 때, 추세가 굉장히 좋을 때, 그 추세가 좋을 때 핵심이 되는 트렌드라는 게 존재가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17년 때도 ICO 붐이라고 불었어요. 왜냐면은 그 붐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 사이클에서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사이클에서 어떤 게 트렌드였죠, 여러분? P2E, NFT, 메타버스였잖아. 근데 시장이 좀 잠잠하다가 5, 6, 7월에 잠잠하다가 8, 9, 10월부터 갑자기 붕 뜬 게 트렌드가 먼저 선빵을 때렸단 말이에요. NFT, 메타버스, P2E 여기서 먼저 빵 뜨니까 시장이 또 같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추세가 좋고 트렌드를 내가 잘 파악을 해서 거기 안에서 그 트렌드 안에서 적어도 한 섹션 혹은 내지 두세 가지 섹션의 코인만 프로젝트의 코인만 제대로 잘 잡아도 굉장히 큰 시대의 퀀텀 점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문득 또 돌이켜보니 17년 10월이었나요? 맞습니다. 17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17년 10월 중반에 그 당시에 제가 퀀텀 점프를 한번 시드 퀀텀 점프를 했었던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되게 핫했었던 다단계 코인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기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엔 되게 핫했어요. 비트커넥트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랜딩 플랫폼 지금 디파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피라미드 형태로 좀 이제 구조적으로 명분적으로 좀 좋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그쪽 붐이 굉장히 막 일어나면서 랜딩 플랫폼이라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시드를 많이 불렸었던 것 같아요. 물론 ICO 이런 쪽이랑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ICO 되는 거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메인 시드는 이제 그 핫했던 트렌드에서 빵 뿔리고 나니까 굉장히 자금이 갑자기 불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클의 정점에서
굉장히 잡코인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에이다나 트론 이런 애들이 좀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트렌드가 됐었던 게 또 어떤 섹션이었냐면 동전 코인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전 코인? 이거 아마 검색하면 다 나올 거야 지금. 랜딩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동전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단가가 되게 저렴한 애들 있잖아. 비트는 그 당시에 너무 비싸서 막 300, 400, 500, 600, 700, 800, 2000까지 가니까 아예 너무 비싸서 좀 저렴한 애들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그때만 해도 되게 지금보다 수준이 더 낮았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래서 리플 몇백 원 하던 애, 그리고 에이다 몇십 원 하던 거, 트론 몇 원 하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급을 불러일으키면서 엄청나게 빵 뜹니다. 그러면서 막 리플이 막 몇천 원, 3, 4천 원, 5천 원까지도 가고, 에이다가 몇 원, 몇십 원 하던 게 몇백 원, 몇천 원까지 가고, 트론 0. 몇 원 하던 게 몇 원 해가지고 막 500원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 트렌드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의 퀀텀 점프가 그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올해죠. 작년 말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에 핵심이 되는 트렌드. 좋은 추세가 왔잖아. 좋은 추세가 왔으면 그 안에서 분명히 핵심이 되는 트렌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 상반기는 제가 디파이 쪽 관련해서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디파이 쪽 관련해서 제가 좀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기서의 좀 좋은 코인을 잘 잡았죠. 솔라나, 그리고 상반기는 뭐 분부라든지 이런 관련된 뒤에 코인들, 이런 것들 잘 잡게 되면서 좀 제가 시드를 많이 불렸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어떤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저도 제가 잘 기억했다가 또 나중에 추세가 좋아지고 어떤 또 메타나 트렌드가 온다면 분명히 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 좀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좀 관념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진짜 한 개만 진짜 여러분들이 딱 귀를 열고 피부를 다 열어두고 해서 지금 어떤 트렌드가 올까나 어떤 트렌드가 올까나 이렇게 해서 다 알려준단 말이야. 시장에서 다음 메타는 뭘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가장 좀 괜찮은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서 포진을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나만 잡아도 퀀텀 점프가 된단 말이야. 시드가 그냥 10배, 20배가 갑자기 그냥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하반기만 해도 막 P2E가 엄청 떴잖아. 엑시가 막 상승을 하네? 그럼 내가 엑시 투자 안 해도 돼요. 엑시 투자 안 해도 되고, 엑시에 못 넣었어도 엑시를 보고 넥스트를 내가 찾으면 된단 말이야. 넥스트를 내가 찾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았었던 애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위믹스죠. 위믹스만 해도 제 채널에서 정확하게 2,000원대에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10월쯤이죠.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해가지고, 한 달이야 진짜. 이건 한 달 만에 10배가 넘게 갔어요. 10배 넘게 갔으면 퀀텀 점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메타가 온단 말이야. P2E에서 위믹스라고 치면은 메타버스에서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상반기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메타버스 코인은 뭐가 있냐? 디센트럴 마나 코인이 있고, 마나 코인은 또 그레이스케일에서 밀어주는 코인이고, 베리실버터 또 좋아하는 코인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했었던 코인이고, 샌드박스 지금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코인이다.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다. 근데 정작 상승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핫한 어떤 그 출발이 딱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엑시가 이렇게 딱 해주면은 엑시 다음 게 뭐냐, 그 절묘한 타이밍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도 좀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시드를. 네. 그리고 플랫폼 코인도 마찬가지죠. 플랫폼 코인도 마찬가지인 게,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무빙이 계속 보여졌었잖아요.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플랫폼의 성장, 아발란체도 비슷합니다. 하락 전, 그리고 이게 하락이에요. 하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락이고 상승 전 50달러도 안 50달러 정도 했죠. 그리고 5배를 간 5배만 해도 솔직히 퀀텀 점프 되잖아요. 그리고 아발란체만 해도 상반기에 이렇게 올랐어요. 상반기에 이렇게 올랐어.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공통점이 뭐였고, 이런 얘들이 뭐가 있었고, 넥스트 이런 얘들은 뭐였고, 그런 얘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셨다면 진짜 시드 퀀텀 점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들 공통점, 패턴 이런 걸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이렇게 손실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 잃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좀 제대로 된 투자 방향으로만 간다면 지금 물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미래가 될 거라고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